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10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6.17 대책 이후에 한 4개월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격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죠. 지도상에는 이렇게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되는 것과 이제 곧바로 개통이 되는 거는 가격 변동이 많이 틀리죠. 그중에서 이제 경기도 아파트 중에서 규제 풍선 효과와 그리고 교통에 대한 호재가 반영돼서 가격이 상승된 곳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매 증감을 살펴볼 건데요. 9월 21일과 지금 28일이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21일과 10월 5일 사이의 변동률입니다. 아파트 매매 증감률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붉은 곳이 노원구가 가장 붉죠. 그다음에 도봉구, 그다음에 구로구도 괜찮았습니다. 송파구, 그리고 강북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6.17 대책과 8.10까지 이렇게 한 두 달 정도의 갭을 놓고 보면요. 많이 상승했다가 그 후에 빠지는 지역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9월 21일과 10월 5일 사이에는 어떤 모습인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광진구하고 이제 영등포구의 상승이 좀 컸고요. 그리고 강남구 그리고 어디가 있을까요? 서대문구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광진구의 경우에는 이제 역세권이나 학군 수요가 이제 많이 있어서요. 매물 자체가 지금 현재 가을 이사철과 더불어서 같이 겹치면서 매물도 귀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매도 호가가 좀 높게 나와도 여기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이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신축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긴 투자자하고 실수요자가 같이 붙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호가가 좀 높게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물레동 주변에 이제 5-6억대 단지가 이제 수요자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가격의 상승이 둔화가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등포구,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중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있으면서 강화되면서 이제 풍선 효과로 경기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기도 전체 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 규제 지역, 이 규제가 된 두 달 정도에 가장 가격이 상승이 크게 나타난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지금까지 핫하고요. 그리고 광명의 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높았죠. 그리고 고향 덕양구가 최근에 많이 이제 가격이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일산하고 고양시 전체가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도 마찬가지고요.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분당구도 있고 그리고 밑에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이때 가격 상승폭이 컸는데요. 최근에 구리시는 퐁당퐁당 하듯이 올랐다 내렸다 약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쭉 옆에 가시면 하남시가 최근에 오히려 가격이 좀 더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남과 그리고 용인 수지구 이 두 곳과 그다음에 남양주시 여기가 가격의 강도가 좀 크고요. 그리고 김포시의 가격 흐름이 좋습니다. 비규제 지역이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으면서 인제 김포시가 그때 곧바로 묶일 거란 얘기가 있었다가 그동안 묶이지 않으니까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앞으로 더 얼마나 오를지 한번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광주와 화성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인제 호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호재는 크게 없어요. 성복역의 롯데몰 개장 뭐 요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거는 지금 당장의 실수요층이 인제 유리하게 뭔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호재의 반영보다는 강남에서 밀려오는 강남 생활권에서 밀려오는 그 수요들로 인해서 이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남시의 경우에는 5호선에 대한 연장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올해 말 12월이나 내년 초에 개통 예정인데요. 요 세 개의 동이 인제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남과 용인, 수지구, 남양주, 김포, 덕양구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평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1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동이 없는 곳은 평택 그리고 의정부는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동두천, 양주, 그다음에 안성, 이천 요런 지역이 가격 변동이 없다. 그리고 오산도 한번 올랐다가 인제 그동안에 좀 하락세, 보합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최근에 가격이 살짝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처인구의 모습도 크게 이제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하남시의 이 지도입니다. 5 호선이 인제 개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2 개의 역이 생기면서 이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인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5 호선에서 맨 앞쪽에 있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한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신당동에 있는 청구 이편한 세상인데요. 2011 년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올해 1 월부터 지금 현재 9 월까지 상승률이요 4.1%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2억 7천인데 이제 5천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한 거예요. 아마도 인제 거래 사례가 좀 없어서 이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암사동에 있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는요. 여기는 2008 년식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어 1억 9천 한 2억 가까이 지금 올랐습니다. 한 17%가 올랐다. 그리고 덕풍동에 있는 하남 풍산 아이파크 5 단지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인제 운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한 17% 정도가 올랐다. 하지만 이제 매가 자체가 다르니까 상승률 자체가 금액이 인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당동에 있는 하남 대면 강변타운의 경우에는 27.81%입니다. 1억 7천입니다. 매가는 8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된 거 보면 여기가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94 년식에 있는 이제 하남은행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지금 강도가 가장 높아요. 30% 정도가 올랐고 1억 8천이죠. 요 두 곳이 어디냐면요. 이 마지막 끝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곳과 아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동안에 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인데 연장으로 인해서 그래도 가장 편리해지는 곳이 끝에 있는 요 두 지역이 그동안에 상승이 적었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적었던 하락 막 했었잖아요. 이랬던 지역이 지금 이제 개통이 가까워 오면서 상승률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인제 5 호선이 운행 중인 곳들은 그동안에 인제 편리하게 썼잖아요. 이미 반영이 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상승률에 비해서 그동안에 개통이 안 돼서 불편했던 지역의 아파트가 큰 폭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가격 하락이나 보합이나 이렇게 해서 힘들었던 아파트 단지가 최근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인데요. 여기도 보면 크게 이렇게 눈에 들어온 지역이 없죠. 뭐 인천에는 연수구하고 부평구 그리고 서구도 일부는 좀 올랐었고요. 그리고 대전이 가장 핫했고 울산의 경우에는 남구와 이제 울주금 간간이 있었는데 남구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가격이 상승 반영되고 있는 건데 미추홀구 그리고 계양구, 서구 그리고 대전에는 동구의 가격이 크게 인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서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이제 남구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봤듯이 지역이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인제 미추홀구는 가격 반등이 거의 없었다가 최근에 가격이 인제 한 주 사이에 올랐는데요. 여기도 입지 물량 자체가 적어서 인제 가격이 일부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요. 부산에는 해운대구가 압도적으로 가격이 상승폭이 엄청 커지고 있죠. 해운대구 자체에서는 '이러다가 조정 대상 지역 묶이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수요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정구하고 수영구의 가격 상승이 크다라고 보시고요. 영도구는 인제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구로 가시게 되면 달서구가 가장 크게 핫하고요. 그리고 수성구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구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대구에서는 달서구의 흐름이 가장 좋다. 가서 보시게 되면 거의 다 공사 중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이 반영된 곳은 여기 해운대구에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금정구, 수영구 그리고 달서구의 모습이다. 그리고 강원 충청으로 가시게 되면요. 여기도 크게 반등은 없었는데 눈에 확 띄는 곳이 어디예요? 충북 청주에 있는 모습이죠. 여기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풍선 효과로 올랐다가 곧바로 소강 상태가 되어 버린 지역입니다. 그나마 흥덕구의 모습이 최근에 매매 가격이 올랐고요. 상당구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쪽에 입주 물량들이 있죠. 그리고 강릉의 모습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지방의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옆으로 가시게 되면 계룡도 가격이 인제 세종하고 연결돼 있으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당진이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주도 좀 요즘에 가격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렇고 전라도로 가시게 되면요. 전라도는 지금 전주의 분위기는 인제 별로 좋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가격 흐름이 쪼끔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지금 입주 물량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소진이 되고 나면요. 여기도 인제 그동안에 보합되었던 하락했던 부분까지 해서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목표의 경우에는 가격이 빠지고 인제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의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광양도 요즘에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광양 이 지역들에서 인제 거래가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갈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인제 가격이 낮고 아직 조정이 되었어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많이 있다. 여기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창구의 흐름이 그동안에 가장 좋았고요. 성산구도 인제 흐름은 나쁘진 않았어요. 최근에 오르는 곳은 어디예요? 의창구가 가장 크게 오르고 마산 하포구도 인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으로 가시게 되면 북구의 흐름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매매 동향을 봤는데요. 매매 동향에서 인제 거래하고 매수 우위 지수를 같이 보시게 되면 방금 봤던 그 느낌과 똑같습니다. 4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는 인제 사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하다라는 건데 100을 일단 넘으면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매가에 대한 부분이. 근데 여기 강해진 부분이 어디예요? 서울, 강북, 강남 위주이고요. 그다음에 대전, 그리고 세종,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는 인제 서울이고요. 그다음에 경기권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충청북도도 좋았다가 방금 보셨듯이 청주 같은 경우에 곧바로 인제 빠졌잖아요. 이거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제 모습은 매수 우위 지수가 인제 많이 빠지고 있다. 10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일정 부분들은 이제 60 까지 떨어진 곳들도 있는데요. 요즘에 제주도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만 말씀드렸는데 제주도는 그때가 최저가일 것 같다. 근데 최근에 가격의 흐름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는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매 거래 동향입니다.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냐인데요. 여기도 매매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강할수록 거래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종이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서울의 강북, 강남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 거래 동향 자체가 거래 건수가 인제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어요. 매물 자체가 없어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강도가 줄어들고 매매 거래 지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반대로 보시게 되면 강남이 아니라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동안에 올랐던 지역들,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로 약간 이제 옮기는 그런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딱 아시겠죠? 매매 거래 동향하고 그다음 매수 우위 지수가 거의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의 흐름은요. 그냥 한 장으로 볼게요. 전세는 우선 다 부족하다. 매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매물 자체가 현재 0인 곳이 네이버 매물 자체가 0인 곳이 많다. 서울은 다 오르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곳이 노원구입니다.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그리고 강남구, 그리고 금천구, 동작구 이렇게 강도가 다 흐름이 좋다. 그리고 경기도로 갔을 때에는요. 여기도 마이너스인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매매에서는 평택이 마이너스였는데 여기서도 평택은 전세 강도는 그래도 오르고 있죠. 전세 강도는 셉니다. 그래서 전세가 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만약에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금 매매가가 올랐던 지역들 전세도 같이 오르는 모습 보이시죠? 아까 언급됐던 지역들이 전부 다 강세가 좀 강하다. 매매의 흐름도 좋지 않았던 곳이 이제 전세 흐름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전세라도 흐름이 좋으면 다행이잖아요. 흥덕구의 모습 아까 청주에서는 그나마 흥덕구가 좀 매매가도 오른다고 했는데 전세 강도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김포의 전세 강도 보세요. 매매 전세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그래요. 그리고 지방 중에서는 해운대구의 전세 강도 높은 거 보이시죠? 금정구도 그렇고 강서구도 높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가게 되면 달서구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도 이주 수요들이 많은데 지금 집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로 움직이는 수요 많고요. 전세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서구의 전세 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죠. 경비로 낙찰받아 접근하기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전에서는 서구의 흐름이 가장 좋다. 그리고 성산구, 의창구 다 좋은데 진해구가 갑자기 크게 올랐네요. 요게 왜 그런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여기도 뭐 매물이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일단 강도가 굉장히 세졌다. 김해의 전세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게 되면 청남, 충남에서는요, 천안에서 이제 동남구 쪽과 계룡시 그리고 순천의 강도가 전세 강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 매매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광양에는 아예 전세 거래가 없어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른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인 데 보이시나요? 전세는 마이너스인 곳이 없다. 전국적으로 전세는 잘 맞춰진다. 그리고 가격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가격 추이는 아까 매수 위주수 낮아졌잖아요. 전세 가격 자체는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는 세종시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서울, 대전이다. 그리고 인천이다. 근데 경기권 중에서는 안산, 단원구, 광명, 김포 이렇게 성남 분당구, 고양구인데요. 서울에서는 금천구, 동작구, 노원구입니다. 강도가 어때요? 0.75 서울이 가장 셉니다. 전세폭의 상승은 서울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금액도 비싼데 그러다 보니 가격 자체가 오른 폭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오늘은 이제 경기도권 중에서도 교통호재와 지금 얘기하는 규제와 그리고 전세 매물이 없는 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 중에 이 강동구하고 그다음에 구리시하고 연결됐죠. 8호선의 연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5호선의 연장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에 같이 오면서 이쪽 지역 두 지역의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여기 하남에 대한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시면 강도가 역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 오르고 있고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흐름 중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두 가지 구리시와 하남시의 모습인데요. 매매가가 구리시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강도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어요. 두 지역 다. 전세 강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구리시는 워낙 갭이 컸고요. 그나마 하남시가 조금 더 여기에 비해서는 좁혀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의 갭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강도가 크게 올라가는 거는 하남의 강도가 많이 크지요. 그래서 두 지역 다 전세 강도는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고요. 정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아파트의 풍선 효과도 나타났고 더불어서 교통호재가 반영이 된 곳이 가격의 상승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주도 같이 읽어봤고요. 오늘 이번 주 내용은 좀 어떠셨나요? 약간 좁혀가지고 어느 지역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